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자금 지킴이 노후머니 닥터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피 같은 국민연금 단 한 푼이라도 더 알뜰하게 챙기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국민연금을 30년이나 꼬박꼬박 부었는데 왜 실제로 받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주변에서 이런 하소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직접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고요. 충격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요,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20만원 남짓 받으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90만원, 심지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받아 가십니다. 정말 천차만별이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을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 전략, 그 세 가지 비법을 오늘 속 시원하게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국민연금 수령액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바로 가입기간, 평균소득, 그리고 수령시점.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한 달이라도 더 오래 보험료를 내신 분이 더 많이 받아 가시는 게 맞겠죠. 둘째,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신 분, 즉 소득이 높았던 분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셋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즉 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왜 손해를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중간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평균 소득이 낮게 잡혀 있거나 혹은 너무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크게 깎이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령액을 늘리는 실전 비법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손해로 이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국민연금은요,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우선 만 60세 이전까지는 대부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만 60세가 되어 직장에서 퇴직하시거나 사업을 그만두시는 경우인데요. 이때부터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나이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그냥 멈추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과 연금액이 거기서 멈추거나 심지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만 60세가 되었지만 아직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혹은 10년은 넘겼지만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퇴직하시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2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꾸준히 더 납입하신다면 나중에 받으실 월 연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납입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10만원 이상, 많게는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년 더 냈을 뿐인데 평생 받는 연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은 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분들이나 과거에 가입 이력이 있지만 현재는 적용 제외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님들의 경우 이 임의가입을 통해 본인 명의의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대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는 한 달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고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더 내서 연금액을 키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가능하면 높게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내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에 맞춰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소득 신고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지역 가입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평생 연금액을 스스로 깎아 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르신께서 신고하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돌려드릴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소득 신고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면 공단 입장에서는 어르신을 저소득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연금액도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소득 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절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필요경비 처리로 소득을 너무 낮추면 당장은 세금을 아낄지 몰라도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절세 효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관리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지체 없이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법입니다. 연금 받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부터였지만 점차 늦춰져서 현재는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개시 연령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건강하시고 또 당장 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무려 연 7.2%씩 연금액이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한다면 원래 받으실 연금액보다 총 36%나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르신의 법정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이고 이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80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건강도 괜찮으시고 다른 소득도 좀 있으셔서 과감하게 5년을 연기해서 만 68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결정하셨다고 해보죠. 그러면 원래 받으실 80만원에 36%가 더해져서 매월 약 108만 8천원, 거의 110만원에 가까운 돈을 평생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월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물론 연기연금은 모든 분들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신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죠. 하지만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 연기연금 제도는 내 노후 연금액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세 가지 핵심 비법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비법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신 두 분, 김정순 어르신과 박재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두 분 모두 만 63세에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셨고 그동안의 경력이나 납입 보험료 수준도 거의 비슷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순 어르신은요, 퇴직 후에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62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반면에 박재호 어르신은 좀 달랐습니다.
퇴직 후에도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2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납부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바로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1년 더 수령을 연기하셨습니다. 그 결과 박재우 어르신은 현재 매월 89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두 분의 초기 조건은 거의 비슷했지만 퇴직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월 연금액이 무려 27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박재우 어르신이 김정순 어르신보다 약 1.4배나 많은 연금을 받고 계신 거죠.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 받을 연금 총액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법들의 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하신 이력이 있고 현재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시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에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신 경우 등 일부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수령을 늦추면 그동안 못 받는 거니까 결국 손해 아닌가요? 일찍 받아서 빨리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돈을 손에 쥘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기연금을 선택하시면 매년 7.2%씩 연금액 자체가 불어나고 그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겁니다. 요즘 기대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80세, 90세, 심지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연기연금을 통해 받게 되는 총 연금액은 조기 수령이나 정기 수령을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연기에서 늘어난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계속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영업자도 평균 소득을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비 처리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연금, 수령액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는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를 하더라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니 이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실제 소득에 가깝게 신고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핵심 비법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콕콕 박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만 60세의 국민연금 그냥 멈추지 마십시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입니다. 한 달이라도 더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늘리십시오. 둘째, 소득을 정직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높게 신고하고 유지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 평생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절세보다 평생 받을 연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받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십시오. 최대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비법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더 풍족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똑똑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용돈 수준을 넘어 든든한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저희 노우머니 닥터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이어 국민연금 절대 손해 안 보는 필수 체크리스트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어서 꼭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연금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 노우머니 닥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 알찬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노후 자금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십시오.